한 방송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의 의문사, 이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부인이 이제 증언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가계도를 일단 한번 짚어드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뭐 부모가 계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인 박무희 씨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오촌 관계가 되는데 의문사를 했잖아요, 노 변호사님. 자, 이때 그 여러 가지 의문의 그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박용철 씨, 피살된 당시에 50대 초반의 박용철 씨의 부인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편의 문상도 오지 않았다. 고모 박근령, 고모죠, 고모뻘이 되니까 부의금 20만 원을 넣어서 장례식에 사람을 보내왔다. 올 형편은 못 되지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그 박용철 씨하고 박영수 씨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경호를 위해서 사실은 캐나다에 있던 박용철 씨가 2006년에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용철 씨가 박영수 씨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걸로 알고 있고, 박용철 씨가 사실은 체격도 좋고 무술도 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박용수라고 하는 그 체구도 작은 네. 자기 그 사촌에게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당시 요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박용수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박용수 씨도 마저 이제 목을 메었다, 산에서. 스스로 자살해. 예. 그런 식으로 끝나서 도대체 박용철 씨를 죽인 게 정말 박용수 씨인지, 또 박용수 씨가 정말 자살했는지, 이들은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게 당시 이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인이 하는 얘기는 박용철 씨는 그 박근혜 씨를 위해서 경호를 하러 왔던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네. 왜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 안에 롤렉스 시계도 있고 되게 비싼 거 많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없어지고 휴대전화가 없어졌더라.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보면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네.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던지 최소한 조문이라도 뭐 그 조화라도 조화라도 좀 보내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 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다, 이런 신경을 좀 토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노 변호사 말씀하신 고 박영철 씨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욱 씨와 동생인 박근령 씨의 결혼을 극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떼어놔라 이런 얘기를 남편을 통해 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신동욱 씨를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나쁜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측은지심 내지는 인간적인 배려가 좀 들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경선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란이 좀 있었어요. 특히 박근령 씨와 신동욱 씨와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 박용철 씨 부인의 얘기하면, 일단 신동욱 씨는 어떻게 보면 박용철 씨가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지시받은 대로 해야 하는 입장인데, 떼놔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동욱 씨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결혼 당시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일을 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실의 입장에 서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의문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어떤 휴대전화도 2대 있었는데 이제 한 대는 돌려줬다 그래요. 그중 하나가 이제 갤럭시 탭인데 다른 한 대는 이제 경찰이 가져갔는데, 그러면 이 휴대전화에 어떤 경찰이 가져간 거에는 수많은 것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남편의 어떤 의문적인 죽음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야무야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을 보면, 저도 보면 박용철 씨가 어떤 자살한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뭐 유치랄지, 그다음에 또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의문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 박영철 씨의 부인이 노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박지만 씨의 이름도 나옵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죽은 남편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박지만 씨 측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그런다라고 의논하는 걸 들었다. 자, 그때 또 이제 등장인물이 또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저 사건의 사실 뭐냐면은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지만 씨가 정은혜 씨를 통해서 본인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그런 사실을 그게 핵심이었죠. 예, 언론에 알리면서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래서 재판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핵심 증인으로 바로 이제 박용철 씨랑 박용수 씨가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럴 때 갑작스럽게 박용철 씨가 죽음을 당하고 박용수 씨가 자살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분명히 그 박지만 씨로부터 만나자라고 한 얘기를 들었고 또 자기가 만나보니까 신동욱 씨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라는 의심도 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문사의 포인트가 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편의 차에서 비싼 명품 시계, 뭐 이름 다 나왔으니까 롤렉스 시계 있었고 현금도 있었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았다. 딱 두 가지가 없어졌는데 휴대전화, 인감도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간순하게 얘기하자면 유경재단을 둘러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남매가 갈등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박지만 박근혜 씨가 한 편이 됐고 그리고 박근영 신동욱 부부 사이가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싸웠죠. 예, 박지만 씨 측, 즉 박지만 박근혜 측에서 이 신동욱 총재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돼서 박용철을 통해서 무마하거나 회유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박용철 씨 주장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중국에 납치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즉 이 유경재단을 둘러싼 재산 분쟁 갈등에서 박지만 측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이 부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석연치 않게 이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밝혀져서 저 박용철 씨 부인의 이야기가 진실인 사실인지 규명돼야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 방송 등에도 이 다큐멘터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또 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누가 나쁜 건지 판단을 하고 그래도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저 주장을 하면서 의문사다 이거 풀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정인지는요,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요. 봐도 이 사람 주장이 있고 저 사람 주장이 있어갖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살인사건과 관련해갖고는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명이 안 되는 의문투성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 그 무슨 전직 대통령 또 그 선거 관련된 이런 거다 보니까 이거는요, 좀 언제 검경이 좀 특별하게 이 부분은 또 안 되면요 국회에서 그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저 사건 의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한시적인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됩니다. 근데 저 부분은요 조사를 하면 사실 뭐 공소시효 문제를 별거로 해서 일단 시체 진실을 밝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지시를 해서 누가 죽였는가는 밝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걸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면 과연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 네, 가지 네. 어떤 정황적인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조사를 원점에서 한번 다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자, 다음 정권에서 여러 일이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덮였다는 의혹이 많은 이 사건. 부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를 남편을 통해 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신동욱 씨를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나쁜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측은지심 내지는 인간적인 배려가 좀 들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경선을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란이 좀 있었어요. 특히 박근영 씨와 신동욱 씨와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 박용철 씨 부인의 얘기하면 일단 신동욱 씨는 어떻게 보면 박용철 씨가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지시받은 대로 해야 하는 입장인데 떼놔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동욱 씨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결혼 당시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일을 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실의 입장에 서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의문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어떤 휴대전화도 2대 있었는데 이제 한 대는 돌려줬다고 그래요. 그중 하나가 이제 갤럭시 탭인데 다른 한 대는 이제 경찰이 가져갔는데, 그러면 이 휴대전화에 어떤 경찰이 가져간 거에는 수많은 것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남편의 어떤 의문적인 죽음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부여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아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문사의 포인트가 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편의 차에서 비싼 명품 시계, 뭐 이름 다 나왔으니까 롤렉스 시계 있었고 현금도 있었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았다. 딱 2가지가 없어졌는데 휴대전화, 인감도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간순하게 얘기하자면 유경재단을 둘러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남매가 갈등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박지만 박근혜 씨가 한 편이 됐고, 그리고 박근영 신동욱 부부 사이가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싸웠죠. 예, 박지만 씨 측, 즉 박지만 박근혜 측에서 이 신동욱 총재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돼서 박용철을 통해서 무마하거나 회유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박용철 씨의 주장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중국에 납치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즉 이 유경재단을 둘러싼 재산 분쟁 갈등에서 박지만 측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한 강한 의혹을 이 부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석연치 않게 이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저도 보면 박용철 씨가 어떤 자살한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뭐 유치랄지, 그다음에 또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의문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 박영철 씨의 부인이 노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박지만 씨의 이름도 나옵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죽은 남편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박지만 씨 측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그런다라고 의논하는 걸 들었다. 자, 그때 또 이제 등장인물이 또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저 사건이 사실 뭐냐면은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지만 씨가 정은혜 씨를 통해서 본인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그런 사실을 그게 핵심이었죠. 예, 언론에 알리면서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래서 재판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핵심 증인으로 바로 이제 박용철 씨랑 박용수 씨가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럴 때 갑작스럽게 박용철 씨가 죽임을 당하고 박용수 씨가 자살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분명히 그 박지만 씨로부터 만나자라고 한 얘기를 들었고, 또 자기가 만나보니까 신동욱 씨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라는 의심도 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지고 한 방송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의 의문사, 이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부인이 이제 증언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가계도를 일단 한번 짚어드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뭐 부모가 계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형, 2번째 형인 박무희 씨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오촌 관계가 되는데 의문사를 했잖아요, 노 변호사님. 자, 이때 그 여러 가지 의문의 그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박용철 씨, 피살된 당시에 50대 초반의 박용철 씨의 부인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편의 문상도 오지 않았다. 고모 박근령, 고모죠. 고모뻘이 되니까. 부의금 20만 원을 넣어서 장례식에 사람을 보내왔다. 올 형편은 못 되지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그 박용철 씨하고 박영수 씨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경호를 위해서 사실은 캐나다에 있던 박용철 씨가 2006년에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용철 씨가 박영수 씨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걸로 알고 있고, 박용철 씨가 사실은 체격도 좋고 무술도 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박용수라고 하는 그 체구도 작은 네. 자기 그 사촌에게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당시 요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박용수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박용수 씨도 맞아 이제 목을 메었다 산에서. 스스로 자살해. 예. 그런 식으로 끝나서 도대체 박영철 씨를 죽인 게 정말 박영수 씨인지 또 박영수 씨가 정말 자살했는지 이들은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게 당시 이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인이 하는 얘기는 박영철 씨는 그 박근혜 씨를 위해서 경호를 하러 왔던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네. 왜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 안에 롤렉스 시계도 있고 되게 비싼 거 많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없어지고 휴대전화가 없어졌더라.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보면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네.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던지 최소한 조문이라도 뭐 그 조화라도 좀 조화라도 보낸다든가. 보내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 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다 이런 신경을 좀 토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노 변호사 말씀하신 고 박영철 씨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욱 씨와 동생인 박근영 씨의 결혼을 극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떼어놔라 이런 얘기.